서정함의 시사 줌인, 강원정보문화진흥원, 계란사랑, 플렉스 코리아, 남성 화장품 티에소에서 제작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정함의 시사 줌인, 지금 시작합니다. 한 달에 한 번 강원도의 주요 이슈를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나철성의 시사 읽어주는 남자, 스튜디오에 시사 읽어주는 남자, 강원 평화경제연구소 나철성 소장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떤 주제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요? 예, 올해 신년 들어서도 가장 핫한 그 강원도 이슈가 될 것 같은데요. 강원도청사 신축 발표를 지난 1월 4일 날 최문순 지사가 직접 했는데요. 네. 이와 관련된 쟁점과 향후에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그 전망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보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사실 작년에 이어서 올해까지 이제 쭉 이슈가 이어져 오고 있는데 일단 주요 내용을 한번 좀 정리해 주시죠.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예, 그렇습니다. 1월 4일 날 최문순 지사가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강원도청사 이전과 신축 관련된 내용들을 발표를 했는데요. 네. 그 캠프 페이지 부지에 연 면적 11만 제곱미터 정도 규모의 도청사를 짓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발표를 했는데요. 네. 전체 부지는 한 6만 제곱미터에서 7만 제곱미터 정도가 될 것 같고, 이 부지는 원래 창작센터를 짓겠다고 춘천시에서 밝혔는데 춘천 그 시민공원이 들어설 부지 일부분에 춘천고등학교 앞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앞 부지에 한 7만 제곱미터 정도 규모의 도청사를 좀 들어오는 걸로 발표를 좀 했는데요. 이 실제 그 신축이 들어가게 될 경우에는 2027년 6월을 준공을 목표로 해가지고 진행된다고 하니까 한 5년 후면은 건물이 좀 들어설 계획으로 해서 추진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와 관련돼서 계속적으로 절차와 과정에 대한 논란과 논점들이 좀 많이 있었는데요. 네. 강원도에서는 춘천 시민 2,200명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여론조사를 진행을 했고 조사 결과 65%가 현 캠프 페이지 이전에 찬성한다 이렇게 밝히면서 추진하게 됐는데, 올해부터 50억씩을 적립을 500억씩을 적립을 해가지고 이 전체 액수에 대한 비용이 한 3,008억 정도 이렇게 나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한 3,000억 정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이 비용을 투자를 해서 신축하는 걸로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2017년부터 사실 논의가 됐던 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좀 마무리되는 선에서 이렇게 지금 된 것 같은데, 사실 예전부터 논의가 됐었고 왜 이게 지금 이렇게까지 됐는지 좀 경과 과정도 조금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벌써 이게 뭐 5년째를 맞이하고 네, 있는데 그러니까요. 벌써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네. 최초의 시작은 2017년도 강원도청 그 안전검사를 실시를 했는데, 네. 거기서 도청 건물 일부가 붕괴 위험이 있다라고 하는 진단이 나오면서 이렇게 비롯됐습니다. 네. 그래서 2018년도 강원도에서는 전략회의를 하는 과정 속에서 민선 7기 도정 현황 과제로 채택을 해가지고 아무튼 최문순 지사 임기 동안에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하는 입장을 좀 발표를 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사업이 진행되다가 202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갑작스럽게 당해연도 사업 예산에서 삭제가 되면서 네. 위험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러한 그 예측이 있었는데요. 그러다가 2020년 5월 달에, 그러니까 지방선거가 좀 끝나고 나서 도에서는 현 봉이산 그 위치에다 신축을 하겠다라고 하는 입장을 발표를 하면서 이 용역보고서를 발출을 하게 됩니다. 네. 이 용역보고서 결과 내용이 작년 8월 달에 발표를 해가지고 그때도 한번 우리가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남는데요. 당시에 있어서 용역보고서에서는 현재 붕괴 위험이 있고 그렇기 네. 때문에 신축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발표와 5년 동안 이전하기 전까지 안전관리 계획에 대한 입장들을 발표했었는데, 가장 핵심 현안이었던 그럼 어디로 옮길 것이냐라고 하는 게 한 3억 7천만 원 정도가 들어가는데요. 이 네. 내용이 빠져 있어가지고 되게 당시에도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최문순 지사가 직접 자신의 임기 중에는 이와 관련된 논의들을 하지 않고 차기 도정에 넘기겠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서 네. 당연스럽게 그 차기 도정, 그러니까 올해 그렇죠. 올해 6월 지방선거가 끝나고 나면 논의가 본격화될 것이다라고 다 이렇게 정리를 했던 마당이죠. 그런데 그렇죠.
갑자기 작년 10월 19일 날 허영 국회의원이 춘천시와 간담회하는 자리에서 현 캠프 페이지 이전을 제안을 하게 되고 네. 11월 9일 날 이재수 시장이 5가지 전제 조건을 포함을 해서 이 조건이 수용이 된다고 한다면 이 자리에 짓겠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을 발표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결국 강원도청사가 이전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결정은 강원도지사에게 있는 권한이어서 네. 관련된 내용이 말씀드렸던 대로 올해 1월 4일 날 최문순 도지사가 직접 앞으로 신축 이전을 하겠다라고 하는 발표를 하면서 현재까지 좀 진행되어 왔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갑자기 상황이 급물살을 타고 이렇게 지금 된 감이 있네요. 어떻게 보시나요? 이거를 참.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좀 거칠게 얘기하자면 갈질자 행보라고 할까요? 네. 이게 지금 중단과 네. 재반복을 무엇과, 거듭하다가 네. 지금 현재까지 왔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된 논란이 좀 지속되고 있어서 문제가 되는데 네. 가장 커다란 핵심은 이 사업과 관련된 내용들은 이제 예산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라고 하는 게 가장 큰 문제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네, 도대 그렇죠. 문제인데 결국 그렇죠. 그런데 지난 그 12월 달에 강원도 정례회에서 네. 관련된 조례하고 예산을 부결시키면서 이 사업이 제대로 될 수 있는 것이냐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음으로 인해 가지고 좀 난망한 부분들이 예측이 된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사실 또 지금 보면요, 이 도청사 이전 때문에 이 지역 여론들도 굉장히 조금 안 좋아진 감이 있습니다. 뭐 다른 지역이나 뭐 일부 지역에서는 좀 강력하게 좀 반발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건 또 왜 그럴까요? 예, 그렇습니다. 가장 반발을 하고 있는 지역들은 일단은 원주 원창목 시장이 네.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가지고 네. 이와 관련된 입장을 발표를 하기도 했는데요. 네. 행정의 투명성과 절차적 정당성이 없는 무책임하고 졸속적인 결정이다라고 하는 강원도지사를 향해서 매우 그렇죠. 강하게 강한 비판했습니다. 비판을 좀 했는데요. 네. 4가지 불가론을 제시를 하면서 네. 현재에 있어서의 결정은 무효다. 그렇기 때문에 새롭게 차기 도정에서 논의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을 발표하기도 했고요. 네. 강원도 원주시, 횡성군, 평창군, 영월군, 정성군 5개 병영에서도 기자회견을 갖고 캠프페이지 이전 철회를 좀 주장을 했는데요. 네. 현재 강원도와 춘천시가 일방적으로 급하게 결정한 내용들은 강원도민으로서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하는 입장을 좀 표명하면서요. 이와 관련된 내용들은 이후에 강원도청 이전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도민들의 공론화 과정들을 반드시 겪은 상태에서 결정을 해야 한다라고 모수를 받고 네. 이와 관련된 내용들이 제대로 실행되지 않을 경우 강원도지사 직무집행 정지를 비롯한 법적 조치와 지방자치법, 주민특보법에 의해서 서명운동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라고 하는 입장을 좀 표명하고 있고요. 강하게 대응하겠다는 또 얘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강원 남부 지역뿐만 아니라 화천 같은 경우에는 이미 관련 부서까지 신설을 하게 되면서 네. 서울 그 속초간 고속도로가 뚫리게 되면 이 역사 인근의 대규모 청사를 유치하겠다라고 하는 입장을 좀 발표했던 부분들이고 네. 또 강원 영동권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이청사 건립을 비롯해서 이 문제와 관련돼서 초미의 입장들을 계속적으로 발표하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번에 진행된 그 내용들이 절차와 시기, 그다음에 방법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음으로 인해 가지고 잔불들은 꺼지지 않고 오히려 논란이 좀 격화되는 이러한 양상들이 좀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다른 여러 지역에서는 춘천에 짓는 게 또 문제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고 있고 춘천의 또 일부 시민단체 같은 경우에는 왜 캠프 페이지냐라고 예. 하시는 일들이 많은데 지금 이재수 시장의 제일 공약으로 이 시민공원화 캠프 페이지를 시민공원화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것도 약속 파기다라고 시민단체들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좀 의견이 좀 잘 반영이 되는 게 안 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춘천 관내에서도 의견이 좀 분분합니다. 이게 네. 정리된 게 아니라 이게 왜 그러냐면은 도청사 이전이 춘천 관내에서도 한 4개 구역이 유력하게 경쟁지로 그랬었죠. 나왔으니까요. 네. 현 부지는 물론이고 네. 캠프 페이지가 우선으로 나오긴 했지만 또 강북 지역 같은 경우에는 오래전부터 도청사 예전에 이제 시청 지을 때 신축할 때도 그때도 그쵸. 이제 강력하게 나왔고. 운동을 벌였었고 또
또 현재 동래면 일대와 학곡리 일대 같은 경우에도 유력 부지로 좀 추천이 됐었는데요. 동래면하고 학곡리 같은 경우에는 이 교통편이 원활하기 때문에 고속도로하고 인접해하고 있어서 상대적으로 인근에 지자체 같은 경우도 선호했던 지역이거든요. 네. 근데 이러한 부분들의 의견 수렴 없이 춘천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재수 시장은 본인의 제1공약으로서 이 단 한 평도 건드리지 않고 시민 공헌하겠다라고 하는 것들 약속을 했었고 또 막대한 돈을 들여가지고 2번이나 용역을 발주해서 계획도까지 나온 상황이거든요. 네. 그런데 지난 10월 달에 허영 국회의원이 이제 제안을 하게 되면서 너무 급물살을 타게 됐고 그런 속에서의 결정 과정들이 춘천 전체 시민들에 대해서 의견을 취합하는 공청회 자리, 설명회 자리가 단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춘천 시민들 같은 경우는 뜨악하는 경우도 좀 많이 있는 거고 네. 뭐 어차피 갈 거라면 뭐 캠프 페이지가 적합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의견도 상당히 있습니다. 실제 보면은 여론조사를 했는데 65%가 찬성을 했다고 하는데 네. 문제는 여기 여론조사 설문지도 본다고 한다면 네. 춘천 지역에 어느 곳으로 가는 게 적합합니까? 라고 하는 그런 문항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네. 캠프 페이지로 갈 것이냐 말 것이냐 이렇게 두 개 결정 하나의 문항을 가지고 선택형으로 내다 보니까 네. 당연스럽게 이 설문 문항 같은 경우에도 이 잘못 그러니까 정확한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설계되지 못했다라고 네. 하는 그러한 불만들이 터져 나오면서 네. 이 절차와 과정에 대한 그런 무게감들이 상실되는 좀 안타까움이 좀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사실 또 그런 의견들도 있고 지금 또 하나의 문제가 이 지금 들어서려고 하는 이 청사가 이 원주시청보다도 작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무하는 직원은 훨씬 많은데 예. 또 작다라는 문제가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이게 좀 심각한 문제가 좀 발생할 것 같은데요. 네. 실제 작습니다. 그러니까요. 현재 부지 그 자체가 예, 원주 청사 면적이 한 11만 제곱미터 정도 되거든요. 네. 근무하는 인원이 한 872명 되고 네. 강릉시청 같은 경우에는 가부수지만 더 크지 않습니까? 그렇죠. 14만 제곱미터 정도 되고 한 720명 정도가 근무하는데 네. 이번에 짓는 캠프 페이지 앞에가 네. 말 그대로 시민 공원을 하려고 되도록이면 네. 이 그 건드리지 않고 면적을 건드리지 않고 도청을 지어야 하기 때문에 협소할 수밖에 없는데 네. 지금 면적은 6만 제곱미터밖에 되지 않는 거거든요. 네. 이게 이제 연면적으로 11만 제곱미터까지 올라가야 되니까 네. 위로는 높이 올라가고 밑으로는 많이 내려가야 되는 이러한 상황들이 됐는데 또 청사 그 근무 인원도 도청 직원이 한 1,400명 정도 되기 때문에 네. 이 원주시청, 강릉시청의 한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인원은 2배가 많기 때문에 이 제대로 된 공간이 나오겠는가라고 하는 문제가 첫 번째 있고 또 하나 문제는 이재수 춘천시장이 이 안을 제안을 할 때 전제 조건에 내었던 게 청사 안에 현재 춘천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 그 문화센터까지 대규모 문화센터까지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전제를 놨기 때문에 네. 그렇게 되면은 더 좁아지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게 이러한 전제라고 한다면 더 밑으로 내려가는 상황들이고 주차장도 한 지하 3, 4층까지 내려가야 될 걸로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이 층 내려갈 때마다 예산 같은 경우에도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네. 이 평지에 하는 것보다 한 7, 800억, 많게는 1,000억 정도까지 더 소요돼야 되는 이런 건설비와 예산의 부담까지 안아야 되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현재 지역이 뭐 교통이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적합하다라고 현재 청사하고 이제 근접해 있기 때문에 네. 주장하는 분들도 있지만 실제 이게 도청사가 건립되고 난 이후에도 제 기능을 하게 될지 우려의 목소리는 여전히 좀 나오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네, 또 우려의 목소리가 또 하나 있는데 이 부지가 이 춘천 명동 번화가와도 인접해 있고 또 향후에 또 레고랜드가 들어서게 되면 교통 혼잡도 예상된다. 이런 목소리도 있거든요. 뭐 해결 방안 같은 것도 있을까요? 어떻게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뭐 잘 아시다시피 이 일대가 명동 번화가하고 인접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상당히 많은 인파들이 이제 왔다 갔다 걸 것 같은데 또 현재 시민공원 안에는 어린이 놀이시설이 좀 크게 좀 들어와 있는 상황들이고 네. 시민문화 복합공원까지 여기가 구성이 되면 상당히 많은 인파들이 좀 다닐 것 같은데 더욱 문제가 되는 것들은 이 레고랜드하고 인접한
이 그 춘천대교가 노이게 이제 되는 노였고 또 이용하게 될 건데 네. 무려 춘천시에서 예상하는 인원이 200만 명에서 250만 명 연간 이용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은 상당한 교통 혼잡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춘천시 같은 경우는 레고랜드 관련돼서 이 그 레고랜드 측에 교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강력한 방법을 제시하지 않으면 올해 5월에 준공 허가 여부들까지 고려를 해가지고 네. 강력한 조치를 하겠다라는 입장이 나올 정도로 인근의 교통 상황들이 현재 좋지 않은 걸로 이제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그 답을 내놓지 않는다고 한다면 오히려 시내 중심가에 있어서의 어떠한 시너지 효과보다도 더욱더 교통 혼란만 가중되는 문제가 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인근의 도시 정비 사업들을 어떻게 가져갈지 이것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왜 그러냐면 여기가 명동, 춘천 명동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근화동이나 조은동 같은 경우는 구도심이기 때문에 네. 상당히 또 교통망을 확충하기에는 재정적 여건들이나 아니면 또 민원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들이 있거든요. 네. 재반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제시를 하면서 춘천 시민들을 설득하는 것들이 좀 우선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네, 이렇게 우려의 목소리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모든 목소리들을 조금 담아서 좀 이렇게 좀 천천히 준비하면 안 되는 건가요? 제가 좀 저희도 연구소에서도 그걸 주장을 했었는데요. 네. 이게 이렇게 콩볶아 먹듯이 이렇게 네. 빨리 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네. 하는 생각이 드는데 네. 이미 춘천시에서도 예상을 하고 현재 제기를 했던 부분들인데 이렇게 되면 제가 볼 때는 인근의 도시 계획을 다시 정비하고 설계해야 되지 않을까 정도 싶은데요. 네. 뭐 도청사 이전이라고 하는 게 청사 이전에 직원들만 이전하는 것들이 아니라 그 일대에 전반적인 변화를 수반하게 되고 새로운 이 그 발전들을 예상하는 그런 매우 중요한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네. 이 절차와 과정들을 좀 제대로 밟아나가고 특히 원주시장도 그런 표현을 했던데 춘천시에서 그 벗어나는 것들에 대해서 그 요구를 하는 것들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차와 과정들이 제대로 밟아오지 않는 관계로 해가지고 도민들의 의견들이 반영되지 않고 그렇다 보니까 너무 졸속적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 행정에 있어서도 많은 문제를 수반할 우려가 있는데 이와 관련돼서 차분하게 지방선거 때 공약으로 검증을 하고 그와 관련된 내용들을 차기 도정과 시정에서 논의해도 늦지 않다라고 하는 이러한 주장들이 상당히 설득력을 갖는 것들은 이러한 재반 문제들이 쏟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결책 등은 딱히 보이지 않는 게 현재의 좀 그 발전을 좀 가로막고 있는 주된 요인이 아닌가 이렇게 좀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 2월 강원도의회에서 예산과 관련 조례 통과 여부가 좀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보는데요. 어떻게 제 생각이 좀 맞나요? 어떤가요? 그렇습니다. 결국 이 문제는 네. 제가 볼 때는 한 달 안에 네. 종지부가 나지 않을까라고 하는 섣부른 예측도 해보는데요. 네. 결국은 이건 뭐 강원도에서는 추진한다라고 네. 강원도지사가 1월 4일 날 발표한 사항들입니다. 그쵸. 말 그대로 추진하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네. 어찌 본다면 추진이 확정됐다라고까지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군요. 판단도 할 수 있는데요. 네. 관건은 이거는 이제 행정부에서 추진하는 거고 네. 도의회에서 의결이 돼야 이게 어찌 됐든지 간에 도민들에 있어서의 확인이 인정되는 내용들인데요. 지난 12월 달에 강원도 의회에서 관련된 조례하고 관련된 예산 전액을 삭감하고 부결시켰거든요. 네. 이유인즉슨 현재 논의되고 있는 것들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도민들뿐만 아니라 도의원들에게도 단 한 번에 설명의 자리가 없었던 것들이고 네. 의견 수렴들이 충분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차분하게 이와 관련된 논의들은 차기 도정에서 진행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전제를 놓고 부결한 사항들인데 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재논의가 2월 달에 좀 되는 거거든요. 안건을 상정하겠다고 행정부에서는 발표를 했기 때문에 네. 이와 관련돼서 강원도 의회 의원들이 어떤 입장을 취할지가 관건인데요. 이미 야당 의원들 같은 경우는 반대 입장을 이제 표명을 했던 상황들이고 문제가 되는 것들은 여당 의원 안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원주 지역 국회의원들 또 영동 지역 국회의원들이 아니라 도의원들, 네. 또 영동 지역 도의원들, 또 강원 북부 도의원들이 여당이긴 하지만 이와 관련된 내용들을 선거를 앞두고 혼쾌하게 좀 승인할 것인가라고 하는 그러한 어려움들도 나서기 때문에 아마 2월 강원도의 전개에서 초미의 관심사로 이슈로 떠오를 것 같고 이와 관련된 논의와 의결 사항들이 아마 최대 쟁점으로 좀 부각될 것 같은 그렇게 좀 예측을 좀 해봅니다. 네, 좋습니다. 아마 또 2월에 또 우리 또 강원도의회를 한번 또 보고 또 한 번 더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마지막으로 좀 못다 하신 말씀 있으시면 좀 추가로 좀 해주실 게 있을까요? 네, 아무튼 이와 관련된 논의들이 현재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네. 뭐 5개월 정도밖에 남지가 않은 상황들이고 실제 법정 선거 기간까지 합친다고 한다면은 뭐 한 3, 4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은 상황들인데요. 네. 강원도의회가 열릴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은 물리적으로 몇 번 되지 않을 것 같거든요. 네. 또 도원들도 열심히 선거운동을 하기 위해서 지역구를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다고 봤을 때는 아마 2월 도의회가 가장 중요한 이 문제와 관련되는 분수령이 될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판단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도민들의 의견들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신축청사 이전과 관련돼서는 다시 한번 강원도 행정부 같은 경우에도 되돌아봐야 될 것 같고 앞서 말씀드렸던 재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고 하는 청사진도 1인 시일 내에 도민들에게 좀 제시하는 것들이 매우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당부의 말씀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원래 저희가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한 곡을 추천하면서 마무리를 하는데 오늘은 좀 제가 좀 추천을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자두의 대화가 필요해라는 곡입니다. 그래서 좀 시민들과 좀 충분한 대화를 바탕으로 도청사 신축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마음에서 한번 추천을 드리고요. 저는 오늘 나철성 소장님과 이야기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원도청사 이전 발표에 대해서 잘 정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